네, 이제 세 번째 전기 설비 과목입니다. 전기 설비 과목은 역시 아주 많은 문제들을 제가 모아놨습니다. 이 문제들이 거의 유사한 것 같지만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께서는 대충 보지 마시고 문제 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은 1번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전선 재료로서 구비 조건이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죠. 자, 4번에 인장 강도가 작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장 강도는 전선의 세기죠. 전선은 세야 되겠죠.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되니까 4번에는 인장 강도가 클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4번이 답이죠. 2번, 전선 및 케이블의 구비 조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3번의 내구성이 크고 비중이 클 것이 아니라 비중, 무게는 작아야 되는 것입니다. 3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3번, 도전 재료 중에서 전선 재료의 일반적인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의 도전율, 전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조건이죠. 도전율은 작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커야 되는 것이죠. 4번에 전선 재료로서 구비하여야 할 조건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4번에 내식성이라고 하는데 내식성은 부식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내구력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내식성은 작은 것이 아니라 커야 되는 것이죠. 5번에 가공전선 규격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일단 허용전류, 전압 강하, 기계적 강도는 우리가 전선을 선정할 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입니다. 그런데 4번의 유전 손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6번에 옥내에서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동선은 각 전선의 굵기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50mm입니다. 50제곱밀리미터입니다. 7번 해안지방의 송전용 나전선에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자, 해안지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안지방은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염의 특성이죠. 그렇죠? 이 바다 공기가 염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염분에 의해서 전선이 부식될 우려가 높게 되죠. 따라서 3번 동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8번에 일반적으로 가정용, 옥내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부드러운 재질의 구리선은 무엇인가? 부드러운 재질, 말 그대로 말에서 답이 나와 있죠. 연동선이죠. 9번에 연선 결정에 있어서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2층이다. 소선의 총수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선의 총수는 1층이게 되면 7가닥이 되고요. 다음에 2층일 때는 19가닥. 3층일 때는 37가닥, 4층일 때는 61가닥이 됩니다. 지금 2층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답은 3번 19가닥입니다. 10번에 공칭 단면적 8제곱밀리미터 되는 연선의 구성은 소선의 지름이 1.2mm일 때 소선수는 몇 가닥으로 되어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선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가장 작은 게 7가닥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답은 4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절연전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3번의 ACSR선, 강심 알루미늄 연선은 송전선에 사용하는 연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전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나전선은 절연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따라서 3번은 절연전선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12번 동심 중성선 수밀형 전력 케이블의 약호는 무엇인가? 수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끝에 W가 들어간 2번이 답이 됩니다. 13번 전력 케이블 중에 CV 케이블은 무엇인가? CV 케이블은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이 됩니다. 3번이죠. 14번 다음 중 명칭과 약호가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에 CVV가 캡 타이어 케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 케이블을 CVV 전선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1번이 잘못된 얘기죠. 15번 절연 전선 피복에 154kV NRV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NRV라고 하는 게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네온입니다. N은. 그래서 고무절연, 비닐시스, 네온 전선. 답은 3번이 됩니다. 16번 전선 2.6mm 이하에 가는 전선을 직선 접속할 때 어느 방법으로 접속하는가? 2.6mm 이하에 가는 단선은 우리가 트위스트 접속을 하죠.
그리고 3.2 이상의 굵은 전선은 브리타니아 접속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답은 2번 트위스트 접속이 되겠죠. 17번 다음 중 단선의 브리타니아 직선 접속에 사용되는 것은 1번의 조인트 선입니다. 두 개를 겹친 다음에 이렇게 감는 선을 우리가 조인트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8번 다음 중 나전선 상호간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 접속 시 접속 부분의 전선 세기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에 80%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전선의 세기에서 꼭 이 문제가 헷갈리게 문제를 내려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되죠. 기계적 강도를 몇 % 이상 유지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 8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20% 이상 감소하면 안 된다. 이 얘기랑 또 같은 얘기죠. 따라서 18번에는 1번 80% 이상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19번 정시험 박스 내에서 전선을 접속할 수 있는 것은 와이어 커넥터. 와이어 커넥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전선을 넣고 거기를 이제 꼬게 되는 거죠. 20번에 나전선 상호간을 접속하는 경우 인장 하중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이 얘기죠. 20% 이상 감소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21번 전선의 접속법을 열거한 것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의 전선의 세기를 3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가 아니라 몇 퍼센트?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게 되는 것이죠. 1번이죠. 22번 다음 그림 중에서 전선의 분기 접속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선의 분기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원래 본선이 있고 본선에서 하나가 이렇게 분기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죠. 23번 기계기구의 단자와 전선의 접속에 사용되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1번의 터미널 러그. 전선과 기계 단자를 서로 접속할 때 중간에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24번 알루미늄 전선 접속 시 가는 전선을 박스 안에서 접속하는데 사용하는 슬리브는 종단 겹침용 슬리브입니다. 1번이죠. 25번 금속관 공사의 박스 내에 전선을 접속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1번의 와이어 커넥터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랑 같죠. 26번 동전선의 접속 방법이 아닌 것은 1번의 교차 접속은 동전선의 접속 방법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전선에 대한 내용과 전선의 접속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고 한번 읽어보면 풀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두 번 풀 때 좀 아리송한 것들도 있어요. 아리송한 것들 항상 체크하고 2번, 3번 반복하면서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